화가 너무 나서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리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직장 동료 때문에 화가 나서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그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던 적은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거의 2000년 전에 쓰였고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세네카의 지혜를 빌려 화를 멈추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조언은 예상 바뀔 수 있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일 겁니다. 잠시 고대 로마로 떠나볼까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를 소개합니다. 그는 단순히 토가를 입은 수염난 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자 솔직히 말해서 좀 성격 있는 사람이었던 네로 황제의 조언자였습니다.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자였는데 스토아 철학은 기본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돕는 고대의 정신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네카에게는 그런 상황이 차고 넘쳤죠. 그의 저서 화에 대하여 디 이라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피와 경험으로 쓰여진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자, 그럼 그의 가르침을 시작해볼까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세네카의 근본적인 원칙 말입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이다.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격분했을 때를 떠올려보세요. 그때 당신은 이성적이고 침착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보였나요? 얼굴은 일그러지고 목소리는 격앙되며 논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핸들을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짐승이 빼앗아 갑니다. 세네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어떤 역병도 인류에게 이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과장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통치자의 분노 폭발로 시작된 전쟁들, 부주의하고 악의적인 한마디 말 때문에 파괴된 가족들, 어리석은 다툼으로 영원히 끝나버린 우정. 분노는 역병과는 달리 단순히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오염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관계 속에 황폐한 땅을 남깁니다. 이것은 그저 나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네카는 우리의 가장 큰 변명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먼저 날 자극했잖아. 이런 말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분노를 마치 자연 현상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천둥번개처럼 말이죠. 불공정이라는 번개가 번쩍하면 우리의 분노라는 천둥이 곧바로 터져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세네카는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깨부숴야 할 가장 큰 신화라고요. 분노는 재채기나 어떤 충격에 대한 고통처럼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비록 번개처럼 순식간일지라도 분노는 언제나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최고 재판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재판정에 제출된 고발입니다. 하지만 화내라는 판결을 내리려면 재판관인 여러분의 이성이 이 고발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성은 그래, 이건 정말 끔찍한 모욕이고 충분히 화낼 만해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이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 전체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건과 여러분의 반응 사이에는 언제나 아주 작은 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틈 안에 여러분의 모든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노가 작동하는 방식을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은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그저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여 당신 앞에 섰다는 거죠. 이것이 1단계, 단순한 관찰이죠.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평가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즉시 이건 불공평해. 정말 뻔뻔하네. 날 무시하는군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이 단순한 사실에 모욕이자 규칙 위반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분노에 대한 내적인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 번째 단계인 감정적, 신체적 반응이 시작되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며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보이시나요? 분노는 그 사람이 줄을 새치기 한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것은 터무니없는 불공평함이야라고 판단한 순간에 생겨난 것입니다. 세네카는 사건과 우리의 평가 사이에 간극에 바로 우리의 힘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특히 분노를 일으키는 평가를 내릴까요? 무엇이 이런 평가를 부추기는 걸까요? 세네카는 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연료는 늘 예외 없이 충족되지 못한 기대감입니다. 우리는 현실 그 자체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우리가 마땅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면의 지침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체증 속에서 왜 화가 날까요? 20분이면 도착할 거라 예상했지만 1시간이 넘게 걸렸기 때문이죠. 느린 인터넷 속도에 왜 짜증이 날까요? 페이지가 즉시 로딩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왜 서운할까요? 내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가 제 시간에 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상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세상의 모습을 품고 삽니다. 그 세상에서는 모두가 예의 바르고 운전자들은 규칙을 잘 지키며 심지어 기계조차 절대 고장 나지 않죠. 그리고 실제 살아 움직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우리의 깨지기 쉬운 환상과 부딪힐 때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폭발의 이름이 바로 분노입니다. 본질적으로 분노란 우주가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반항인 셈이죠. 우리는 마치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될 거라는 약속이라도 미리 받아둔 것처럼 벌어지는 일들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런 반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에 대해서도 세네카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노가 가진 가장 교묘한 함정 중 하나에 다다릅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강하고 또 자신이 옳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정의를 수호하고 상대를 제자리에 돌려놓는다고 느낍니다. 에너지가 솟아나는 듯하고 마치 우리가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이라도 된 양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런 감정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천재적인 비유를 듭니다.
분노는 마치 스스로 허문 것 위로 다시 덮쳐 무너지는 폐허와 같다고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소리쳤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그 일을 벌써 잊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하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을 겁니다. 분노는 바로 당신 자신을 속에서부터 태워버립니다. 분노는 언제나 그것을 느끼는 당사자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당신이 마시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오직 당신만을 중독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에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괴적이고 우리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도구라면 애초에 분노가 생겨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분노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강력하면서도 언뜻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프레메디타치오 마로룸이라고 불리는데 악을 미리 생각함 또는 불행 예행 연습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암울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모든 상황들을 몇 분간 미리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엄청난 교통체증에 갇히고 상색에 심한 꾸지람을 듣고 동료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심지어 카페에서 차가운 커피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것은 스스로를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현실에 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 중 실제로 무언가 벌어졌을 때 당신의 뇌는 충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럴 리 없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소리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침착하게 반응하겠죠. 아, 맞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어 라고 말이죠. 분노의 불꽃을 지피는 예상치 못함이라는 요소가 그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실망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작고 통제 가능한 부정적 감정에 백신을 주입하여 실제 삶의 어려움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면 현실은 더 이상 우리를 깊이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마치 복서가 펀치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펀치를 예상하고 있으면 몸을 웅크려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격은 곧바로 KO로 이어지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행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훈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매일의 정신훈련입니다. 단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미리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오늘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게 한다면 경적을 울리거나 화를 내지 않을 거야. 그냥 깊이 심호흡하고 저 사람이 어쩌면 급한 일이 있거나 그저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내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하니까. 아침에 고요한 마음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면 실제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훨씬 더 쉽게 다짐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에서 재앙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교통체증은 더 이상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그저 교통체증일 뿐이죠. 계산원의 불친절 또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의 피로가 표출된 것일 뿐이고요. 당신은 사건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빼앗고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닌 준비된 관찰자가 됩니다. 이러한 대비가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어리석은 짓, 심지어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겨울에 눈이 오고 여름에 더운 것을 의아해하는 것만큼이나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그저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부주의할 수 있고 때로는 비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집 밖으로 나설 때 당신은 중력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는 않죠. 그저 중력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행동할 뿐입니다. 인간 본성의 결점들 또한 이와 같은 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분개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은 인간이라서 그랬을 뿐이야. 사람들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 그렇다고 나쁜 행동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당신이 느끼는 개인적인 불쾌감과 불필요한 분노의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실수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불완전한 인간 본성의 발현일 뿐이며 여기에 화를 내는 것은 비가 오는 것에 화를 내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입니다. 세네카의 다음 조언은 아주 실용적이고 간단합니다. 바로 자극 요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지혜 또한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싸움에 아예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죠. 삼촌과 정치 이야기를 하면 항상 고성과 함께 기분만 상한다는 것을 당신이 분명히 안다면 어쩌면 그 대화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특정 뉴스 아래 달린 댓글을 읽는 것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읽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세네카는 우리가 종종 스스로 자발적으로 짜증이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마스크도 없이 다락방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주제가 꾸준히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들과의 접촉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결코 비겁함도 아니고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귀중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질 것이 뻔한 싸움에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낭비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병사가 아닌 현명한 장군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의 정당한 분노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한 효과를 주는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세네카는 간곡히 거울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거울이 아니라 바로 기억의 거울을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어리석게 행동했던 때를, 다른 사람을 실망시켰던 때를, 나중에 후회할 말을 했던 때를, 이기적이거나 부주의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런 기억들을 한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위한 연습은 정말 놀랍도록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감 기한을 어긴 동료에게 분노가 폭발하려 할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마감 기한을 어긴 적이 없었나? 내게 끼어든 운전자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항상 완벽하게 운전했나? 라고 자문해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은 즉시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불완전한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완벽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다른 불완전한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이 될 뿐이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라는 이 깨달음은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는 오만함을 훌륭하게 누그러뜨립니다. 그것은 분노 대신 공감과 관용을 낳습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다뤘으니 이제는 만약 타이밍을 놓쳤을 때, 즉 분노의 화산이 막 폭발하려는 순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세네카는 우리에게 긴급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 원칙은 바로 지연, 미루기, 그리고 잠시 멈춤입니다. 그는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약은 바로 지연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만큼 격정을 가라앉히는 것은 없습니다. 분노는 마치 순간적으로 치솟는 감정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타오르며 즉각적인 배출구를 찾으려 하죠. 여러분의 임무는 그 배출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마세요. 단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10분 뒤, 1시간 뒤,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세요. 그 시간 동안 처음 솟아오른 가장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이 잦아들고 여러분은 상황을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분노를 방금 흔들어 흙탕물이 된 유리컵 속 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기다리면 모든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멈춤은 그 흙탕물이 가라앉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조언입니다. 긴급 상황 대처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몸과 직결됩니다. 세네카는 현대 심리학자들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분노는 주먹이 꽉 쥐어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며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아주 명확한 신체적 징후를 보입니다. 자, 만약 마음을 즉시 가라앉히기 어렵다면 몸부터 시작해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첫 신체적 징후를 느끼는 순간 의식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세요. 꽉 쥐었던 주먹을 풀고 어깨와 얼굴 근육을 이완하세요. 느리고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세요. 찬물로 세수를 해보세요. 잠시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신체 행동들은 뇌의 경고 해제, 이제 진정하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흥분한 마음이 몸을 자극하고 긴장된 몸이 다시 마음을 더욱 격앙시키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통제하기 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끓어오르는 생각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신의 호흡이나 손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신체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은 마음에 스스로 진정하고 냉정을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분노의 물리적인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분노 소화 비상 지침에서 다음 단계는 바로 혼자만의 시간 갖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노의 원천, 즉 다른 사람이거나 불쾌한 상황 가까이에 있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뜨세요. 잠시 자리를 비워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다른 방이든 밖이든 어디든 잠시 나가 계세요. 이것은 패배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술적인 움직임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는 의도치 않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죠. 혼자만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혼자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몸을 진정시키는 등 다른 기술들을 적용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감정의 최고조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확신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심각한 대화도 하지 마라.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다. 먼저 혼자만의 시간과 평온을 찾고 그 다음에 대화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단계가 수많은 관계와 경력을 구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가라앉혔다면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입니다. 세네카는 이 이성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해치려 했을까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부여하지만 사실은 그저 부주의함, 어리석음 혹은 피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를 건네지 않은 동료는 단순히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당신을 무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사소한 사건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만큼 가치 있는가입니다. 한쪽 저울에는 대중교통에서 밀치거나 거친 말을 들은 것 같은 사소한 불쾌감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당신의 내면의 평온함, 남은 하루를 위한 좋은 기분을 올려놓아 보세요. 정말로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당신의 평온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실용적인 질문은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정체가 풀릴까요? 엎질러진 커피가 다시 컵으로 돌아갈까요? 당신의 화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거의 언제나 아니오입니다. 분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 질문들은 감정으로 뜨거워진 뇌에 논리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반응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 소화기처럼 분노를 진정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마음 훈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들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떠올리지 마세요. 그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 그려보세요. 만약 지금 모든 부서원 앞에서 상세게 소리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얼굴, 동료들의 반응, 그 어색한 침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곧이어 불려가 질책을 받고 어쩌면 해고당하는 상황까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화를 이기지 못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면서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눈물,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나중에 길고 고통스럽게 메워야 할 관계의 금까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 결과, 시각화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순식간에 당신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장 화를 표출하고 싶은 순간적인 욕구에서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그 대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의 만족감이 몇 시간, 며칠, 아니 어쩌면 몇 년에 걸친 후회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상상 속의 재앙이 바로 현실의 재앙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심화된 팁, 즉 약간의 연습은 필요하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공감을 연습하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당신에게 갑자기 끼어든 그 운전자는 어쩌면 아내를 산부인과에 데려가는 중일 수도 있고요.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는 동료는 어쩌면 신입이라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계산원은 어쩌면 10시간 내내 서 있어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당신을 해치려는 악의적인 의도 말고 다른 어떤 설명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99%의 경우 당신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의 문제, 두려움, 그리고 걱정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하루를 망치는 것이 주된 목표인 영화 속 악당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삶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치고 불완전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완전히 다른 감정, 즉 연민에게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연민과 분노는 같은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벼움과 위트를 더해줄 조언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네카는 사소한 불쾌한 일이나 일상의 어리석음을 유머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불평을 쌓아두는 대신 남들의 독특한 점들을 수집하기 시작해보세요. 마치 현대 도시인이라는 부족의 흥미로운 습성들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신호등에 대고 소리 지르는 사람요. 흥미로운 표본이네요. 10년도 더 된 쿠폰으로 계산하려는 아주머니는요. 관찰 일지에 기록해둡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여러분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짜증은 호기심으로 변하고요. 분노는 재미있는 관찰거리가 되죠. 여러분은 더 이상 드라마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저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유머는 분노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분노의 원인을 하찮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것에 화를 내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은 신경을 아낄 뿐만 아니라 삶을 훨씬 더 유쾌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변에서 화낼 거리가 아닌 끝없는 코미디 스케치 소재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동의하시겠지만 훨씬 더 즐거운 활동이죠. 우리의 지침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실제 피해와 단순한 모욕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죠. 그렇다면 실제 피해란 무엇일까요? 이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재산을 파손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응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물론 그 대응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반면 모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뱉은 소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화면에 나타난 픽셀들의 조합일 수도 있죠. 이 말들 자체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독이 되는 순간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그 독에 중독되기로 결정했을 때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가장 훌륭한 복수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모욕을 받아들여 당신 안으로 들여보내고 분노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당신에게 선물이라며 쓰레기가 가득 찬 상자를 내민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굳이 받을 의무가 없겠죠. 그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들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허락을 거부하세요. 자,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또는 우주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해 봅시다. 사소한 일, 예를 들어 커피를 쏟거나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온라인에서 어이없는 댓글을 보게 되어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자신이 몸 위로 천천히 떠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방이 보이고 그 다음엔 집, 도시가 보입니다.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면 당신의 나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이어서 대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작은 파란 구슬처럼
광활한 우주의 어둠 속을 떠다니는 지구 전체가 펼쳐집니다. 이제 이 높은 곳에서 당신을 그토록 화나게 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구 전체의 규모에서 볼 때 그 문제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니, 태양계나 우주의 규모에서 본다면 어떻겠어요? 이 정신적인 전환은 대부분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즉시 하찮게 만듭니다. 우리가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잃게 만드는 이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죠. 5분 전만 해도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대재앙처럼 느껴졌던 일이 우주 궤도에서 보면 그저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이 기법은 당신에게 넓은 시야를 되찾아주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저 사소한 소란에 불과한지 다시금 깨닫도록 돕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가르침 중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 전체의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언뜻 듣기에는 섬뜩하거나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삶의 긍정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유일무이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네카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소중하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내 삶의 시간을 분노처럼 파괴적이고 추하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감정에 낭비하고 싶은가? 내 마지막 한 시간, 하루 또는 1년을 사소한 일에 부안회동하고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논쟁하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앙심을 품는 데 보내고 싶은가? 아니면 그 시간을 기쁨, 사랑, 창조, 그리고 배움으로 채우고 싶은가? 우리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걸러내는 가장 훌륭한 필터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원한, 불필요한 번잡함, 그리고 어리석은 논쟁들을 모두 잘라내버립니다.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만 남겨주죠. 그리고 분노는 이 목록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사실, 말 그대로 반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천재적인 지침서를 쓴 세네카가 바로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성급하며 불안정한 폭군 중 한 명으로 기록된 그 네로 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를 불태우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인물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네카의 가르침이 효과가 없었다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스토아학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증명합니다. 철학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개인적인 수련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네카는 네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구를 제공했지만 그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네카 가르침의 비극이자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온함에 대한 책임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네카의 가르침은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이성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이 흥미롭다고 느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네카의 조언 중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